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잘 압니다. 식사 자리도 뭐 한두 번 같이 한 게 아니고요. 이런저런 얘기 참 많이 나눠왔습니다. 물론, 박지원 전 국정원장 입장에서 본다면 워낙 만나는 언론인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일 뿐일 겁니다. 조선일보 기자들도 많이 만나고, 한겨레 신문 기자들도 많이 만나고, 어떤 이제 방송사나 신문사 가리지 않고 만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또 정치를 오랫동안 해오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각 언론사의 그 고위 간부급들 다 잘 알고 그런 사이로 그렇게 지내오고 있는 스타일입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을 제가 보건대는 그 말을 할 때 이렇게 사이즈를 정확하게 재가지고 쏙 들어가게 말을 합니다. 남는 부분도 없고 모자라는 부분도 없게. 여러분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하는 말을 좀 저런 말 마음에 안 든다 하는 말도 다 그게 사이즈에 맞춰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한테 하는 말 또는 일반적인 그 국민들한테 하는 말 또는 조선일보 독자들한테 하는 말 그것도 사이즈를 딱 맞춰서 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근데 어제 근래 보기 드물게 굉장히 센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김건희 여사가 관저를 떠나서 서울 한남동 관저를 떠나서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그 자택으로 거처를 옮길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정 여론이 일겠지만 민주당이 현혹되지 말고 특검을 밀어붙여야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물론 그런 말을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서 했으니까 이제 김어준 유튜브를 늘 듣는 가령 민주당 지지자들 이제 그쪽한테 하는 얘기다 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돌발적이고 매우 강한 얘기를 한 겁니다. 대통령이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제2의 장희빈처럼 사가로 보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100% 거부권 행사한다. 그런데 그걸로 인한 국민적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동시에 김건희 여사를 한남동 관저에서 나가도록 해서 서초동에 있는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보낸다. 마치 장희빈을 그래 했듯이 그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현재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젊은 대통령 부부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생리배를 하느냐는 동정할 수 있다며 많은 쇼가 나올 것이다. 대통령실이 그러한 것을 기획하고 있으니 민주당은 여기 속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은 대통령 부부? 글쎄요, 젊다고는 할 수 없죠. 그런데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본인의 나이가 워낙 많으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향해서 젊은 대통령 부부다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그게 다 쇼일 것이다. 거부권 행사하고 대통령 부인을 사가로 보내고 그 민주당은 속지 마라. 이제 그런 얘기인 겁니다. 특검 국민의 70%가 찬성하고 있고 심지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것도 70%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도 재의를 할 경우 재의결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은 다시 그게 이제 법으로 확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서 특검법이 종국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과정에 공천이 있게 된다. 국민의힘에 공천이 있게 되는데 공천 칼질에
국민 여론이 들끓으면 무기명 재의결 투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표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에 반란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뭐 공천관리위원장 등등이 공천 칼을 휘둘러 가지고 거기에서 튕겨쳐 나온 사람들이 있을 텐데 특히 현역 의원들 이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재의결을 하는데 찬성표를 던질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근데 이 대목은 저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한테 이렇게 되묻고 싶어요. 그런 반란표는 민주당 쪽에서도 나올 것이다. 민주당 쪽에서도. 민주당 쪽에서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박지원 전 원장이 내년 총선 후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을 탈당시킬 것, 윤석열 정부가 이미 레임덕에 접어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총선이 끝나면 윤 대통령은 험한 꼴을 당할 것이고 당에서 출당 조치를 당할 것이다. 천하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당에서 다 나가지 않았나. 현직 대통령 중 당에서 쫓겨나지 않은 분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총선이 끝나면 윤석열 대통령이 험한 꼴을 당하고 출당 조치를 당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총선이 민주당이 압승할 것이다라는 걸 전제로 한 얘기 같아요.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박지원 전 원장한테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이 압승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민주당이 멸문지화 되나요? 아무튼 이제 그러면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 사퇴하라. 그 다음에 통합비상대책위원회 구성하라. 뭐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신당을 창당하려면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데 이낙연 신당은 현역 의원 한 사람도 없고 심지어 자기 측근도 안 간다고 하더라. 뭐 이런 말을 했는데요. 아무튼 박지원 전 원장이 이렇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거의 잊을 수 없는 악담. 아마 김건희 여사는 오랫동안 박지원 원장이 한 이야기를 잊지 않을 겁니다. 거의 못을 박는 이야기를, 가슴에 못을 박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에게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총선용일까요? 이재명 대표에게 공천 받으려고? 공천용입니까?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강성 민주당 지지층들에게 조금 더 확실한 그런 호응을 얻어놓고자 하는 발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나 선을 넘은 그런 발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